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병렬 알고리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특정 언어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 반도체 프로세서 설계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멀티코어, 매니코어 프로세서가 이제 발생하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클락 프리퀀시의 제한, 그다음에 온도, 발열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잘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뭐 피스레드 같은 것들 뭐 간단한 이그젠플 헬로 월드로 여러 개 4개 정도 스레드를 생성시키는 것도 봤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간단하게 그 오픈에피에서 디렉티브 하나 가지고 스레드 2개 생성하는 것도 콜랩 환경에서 해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 병렬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다 쪽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병렬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면 그 병렬 알고리즘에 대한 스피드업하고 효율성을 좀 계산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스피드업하고 예, 그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스피드업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병렬 알고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물론 잘못 만들면 성능이 향상이 나쁠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통상 우리가 잘 만들면 내가 원래 그 단일 코어에서 수행했던 그 시간에 비해서 빠르게 병렬화 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행 시간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겠죠. 짧아지겠죠. 잠깐.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짧아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드업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카드 결제가 안 된다. 하드 결제가 안 되는 게 어딨어? 만나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했어서. 예? 그래서 스피드업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의 코어를 사용했을 때 수행 시간이 있겠죠? T1 그죠? 여기 하나의 코어 수행했을 때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N개의 코어를 사용했을 때 이 수행 시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당연히 T1은 Tn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짰다면 T1이 크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T1과 Tn을 가지고 스피드업을 혹시 예상할 수 있어요? 스피드업 식이 어떻게 계산될지. 어떻게 계산될까요? 어떻게? 하나의 코어를 사용했을 때 10초 걸렸다. 근데 2개의 코어를 사용했더니 5초 걸렸더라. 그럼 우리가 스피드업을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2배? 맞나요? 스피드업 2배. 얼마나 빨라졌냐? 10초 걸린 게 5초 걸리면 2분의 1로 시간이 줄었지만 스피드업은 2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스피드업식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tn이 분모가 되고 t1이 분자가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0초고 얘가 5초면 스피드업은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자, 이게 스피드업이 다고요. 효율성은 또 이제 이 스피드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 퀴즈는 아니지만 여기 간단한 우리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피드업식을 만들었죠. 이렇게 계산했는데 T1이 하나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TP가 P개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병렬 알고리즘의 스피드업은 단순히
T1 over TP, TP분의 T1이라는 그 간단한 수식을 가지고 스피드업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한 이그젬플인데요. 하나의 CPU를 사용했을 때 TP가 1000이고 1000이면 이제 이때 스피드업은 1이겠죠. 그죠? 노멀라이즈 된 1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CPU를 사용했을 때 TP가 520이다. 그러면 이제 TP 520분의 100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92가 되겠죠. 통상 두 개의 코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스피드업이 2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라든가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업은 우리가 투자한 그 CPU 개수에 꼭 완벽하게 비례하지는 않는다. 4개의 경우는 TP가 280초고 그 스피드업은 어떻게 되죠? 3.57. 원래는 뭐 쉽게 완벽하게 병렬화된 구조라면 스피드업을 4를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CPU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피드업은 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6개면 16배를 예상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스피드업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으로 효율성을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효율성. 이건 효율성이에요. 알고리즘의 효율성. 당연히 스피드업만 가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스피드업이 뭐 3배다, 4배다. 근데 코어 1000개, 10,000개를 사용해서 스피드업이 3배다, 4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리소스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드린 거 대비 코어를 몇 개 사용했는데 거기서 얼마큼의 스피드업을 얻었어. 이럴 때 효율성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스피드업은 높고 드린 코어의 개수는 낮을 때 효율성이 좋겠죠. 그래서 적은 코어로 최대 스피드업을 내는 거. 이런 거가 이제 효율성의 지표가 될 거고요. 여기서 효율성은 스피드업, 아까 계산했던 그 스피드업 값, 스피드업 증가한 성능 향상 증가 그 비율을 우리가 투자한 프로세서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효율성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스피드업은 항상 증가했어요. 그죠? 아까 이그젠플에서. 근데 지금 효율성은 잘못하면 1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투자한 프로세서 대비 충분한 성능 향상이 있지 않았다면 효율성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CPU 하나 썼을 때는 스피드업도 효율성도 1이에요. 그죠? 그리고 CPU 2개 썼을 때는 1.92.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2잖아요. 그러니까 2라는 거 대비 얼마큼까지 끌어올렸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0.96. 근데 당연히 그 효율성이라는 게 프로세서를 많이 쓰면 쓸수록 당연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라든가 여러 개의 코어 간에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동기화 오버헤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효율성이 점점 나빠지겠죠. 이렇게. 그죠? 밑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스피드업만 고려해서 뭐 잡을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들은 그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효율성이라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제 스피드업이라든가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 처음 보나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이런 것들 자료구조에서는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프 이론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뭐 회사 가시든 연구하시든 항상 추상화하는 게 좀 필요해요. 문제를 추상화하는 게. 근데 어떤 큰 중요한 문제들을 진짜 코드 레벨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좀 잘라.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첫 번째 코드를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를 수행해.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에는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어. 첫 번째가 끝나야지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태스크 간의 의존성, 디펜던시라고 그래요.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전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크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코드 레벨에서 하나하나 보면 이 거대한 작업들은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원, 투, 요 노드 하나하나가 어떤 한 펑션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펑션 부르고 그 펑션의 결과물을 두 번째 펑션이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큰 프로그램을 좀 작은 자잘한 타스크로 구분하고 그 타스크 간의 그 의존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잘 보면 1번하고 2번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나요, 여러분? 절대 없죠. 1번이 끝나고 그 결과를 2번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8번하고 5번은 어떨까요? 8번하고 5번. 동시에 수행될 수 있을까요? 그죠? 동시에 수행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CPU 이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하드웨어고, 여기 하드웨어에 코어가 뭐 여러 개 있다 칩시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C1, C2, C3, C4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이런 태스크 그래프를 어떻게 매핑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첫 번째 거는 무조건 T1은 여기 뭐 수행될 수 있겠죠. 그죠? T1이 끝난 다음에 T2랑 T2가 수행될 수 있고 T4가 수행될 수 있나요? T4 수행될 수 없죠. 왜냐하면 T4는 이쪽 패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T2가 끝나고 T3가 끝난 다음에 T4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2가 끝난 다음에 T3가 끝나고 T3가 끝난 다음에 여기 8번, 5번, 4번이 동시에 할당될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T4 여기는 T5, T6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당만 하는 거는 쉬운 문제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매핑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쪽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이게 동기화라면 데이터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가능하면 데이터 양이 많은 디펜던시는 같은 코어에서 실행하는 게 좋겠죠. 그죠? 안 보내고 다른 코어에 안 보내고 계속 수행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죠? 가능한 한 병렬성이 있는 노드는 여러 개의 코어에 동시에 수행되면서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매핑해야 되는 거예요. 매핑해야 된다는 거지. 코어가 여러 개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메인 코어가 돌아가는 중에 어떤 다른 태스크가 병렬로 수행될 수 있는데 통신이 많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코어에 매핑하는 게 좋을까요? 멀리 있는 코어에 매핑하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 통신이 많은 태스크라면 어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와 가까운 쪽에 매핑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같이 고려해서 매핑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한 뭐 4, 5년, 15년, 6년 전에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됐어요. 이렇게 주어진 태스크 그래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상의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 잘 매핑할 수 있을까? 근데 단순히 매핑하는 거를 그냥 매핑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코어들을 연결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라든가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트워크 온칩 안에 라우팅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에서 커뮤니케이션 그 코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최소로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병렬로 수행될 수 있는 태스크 그래프를 병렬 코어로 할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연구되고 있었죠. 한때 지금은 이제 또 올드한 주제가 됐지만 그래도 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가 태스크 그래프를 이제 병렬 프로세서에 할당하는데 우리 가정이 있어요. 여기에 P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그죠? P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 P개에서 수행되는 워크의 수. 워크의 수는
뭐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13개의 워크가 있는 거죠. 그죠? 13개의 태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기 13개. 그리고 TP는 PK 프로세서를 사용했을 때 걸리는 execution time, 타임 스텝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스피드업은 그러면 이제 T1의 코어를 프로세서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수행 시간을 이제 PK를 갖고 있는 수행 시간을 나눈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에피션시도 우리가 아까 수식에 의한 거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병렬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지 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CUDA를 아무리 잘 알아도 병렬 태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뭘 병렬화하고 어떻게 병렬화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적인 마인드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잠시 먼저 터치하고 CUDA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예제에서 여러분 혹시 TP가 프로세서가 P개 있을 때, 예를 들어 4개 있을 때, TP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있을 때랑, 2개 있을 때랑, 프로세서가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각각 TP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하얀 페이지가 필요한데, 취소하고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보였는데 새 슬라이드. 자, 여기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좀 뭘 만들고 싶냐면 아까 그 그래프에서 T1, T2, T3, T4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T1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T1은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냥 계속 다 13이죠, 13. 그죠? 요 각각이 한 스텝씩 걸린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번. 13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13이 될 거예요. 그러면 T2는 어떻게 될까요? T2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를 자, 1, 2, 3까지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맞나요? 1, 2, 맞죠? 3. 3하고 끝나면 4, 5, 8이 수행될 수 있네요. 그죠? 4, 5, 8이 수행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4,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8도 수행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4, 5가 수행되면 7, 6도 수행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7, 6도 7, 6 여기는 데이터 디펜던시가 아니라 리소스 디펜던시도 있어요. 네? 리소스 때문에 4하고 5하고 7하고 6은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데이터 디펜던시에서 시리얼라이즈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세 개가 병렬로 수행할 수 있어. 그죠? 근데 10코어가 두 개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1, 2, 3이면 1, 2 할당되고 3은 언제 해야 돼? 다음에 해야지. 3 이렇게. 그죠? 이게 리소스 디펜던시예요. 리소스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리얼라이즈 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7, 6 한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7, 6까지 포함하면, 이제 7, 6 포함하면, 이렇게 안 했죠? 그러면 9, 8, 1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9, 8, 10이 지금 되니까 9, 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9, 8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되고 10이랑 10에 10, 11 또는 10이 되니까 10, 11로 하십시다. 10, 11, 10, 11, 10, 11 이렇게 되면 12, 13 10이랑 10. 그렇죠? 12,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시간이 걸린다. 그죠? 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마찬가지로 3개 썼을 때 3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8개. 8개예요? 네. 여러분들. 다 8개. 여기도 8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뭐 다 끝났네요. 스피드업은 지우개로 일단 이렇게 지울 필요 그러면 스피드업 하나 쓸 때는 1 스피드업 이게 2개 썼을 때는 뭐죠? 13분의 9 스피드업 3개 썼을 때는 8분의 13 스피드업 4개 썼을 때는 8분의 13 그럼 이피션시는 이피션시 하나는 1 이피션시 2개는 2 곱하기 9 13 맞죠? 이피션시 3은 3 곱하기 8 13 이피션시 4는 4 곱하기 8 13 당연히 여기서 4는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겠네요. 그죠? 더 이상 3개가 최대로 올라가는 거지 코어 4개부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피드업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재밌죠 여러분? 재밌나요? 네, 재밌어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굉장히 비정형화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병렬화하는 경우에요. 비정형화된 그래프. 근데 또 우리가 데이터 시대에 보면은 이제 병렬화하기 좋은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거. 1부터 뭐 n까지의 수를 더하라. 그런 거 굉장히 병렬하기 쉬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수가 16개 수가 있다고 칩시다. 16개 그리고 8개의 프로세서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자 그리고 더하기를 하는데 1 유닛 타임 이게 뭐 밀리세컨든 나노세컨든 중요한 게 아니라 1 유닛 타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요때의 그 스피드업과 프로세서를 8개 썼잖아요. 8개 그죠? 그 8개 썼을 때 스피드업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프로세서 1개 쓰면 1개 썼다고 하면 토탈 워크는 뭐죠? W1은 토탈 워크는 W1이든 WN이든 똑같은 거죠. 더하기의 개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4, 3, 2, 1. 4, 3, 2, 10, 10인가요? 아니야. 8, 4, 2, 1이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15. 그죠? 요거는 똑같은 거고요.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나? 스피드업을 프로세서로 나누는 거 맞나요? 에피션시? 맞죠? 네. 네. 그쵸. 그러면 W1이랑 T1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경우에는 T8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요? T8은 지금 여기서 그러면 몇일까요? 눈에 바로 보이네요. 몇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그죠? 첫 번째 단계에서 8개의 에디션이 병렬로 일어나고, 두 번째 단계에서 4개의 에디션이 병렬로 일어나고, 세 번째 단계에서 2개의 에디션이 병렬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발은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스피드업은 뭐가 되는 거죠? 스피드업은 4분의 15. 그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3.75가 되죠. 그죠? 그럼 efficiency는 어떻게 되죠? 8로 나눈 거죠. 그죠? 8 곱하기 이제 4분의 15 이렇게 8분의 1 곱하기 4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7%의 효율을 가져와요. 요 효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은 첫 번째는 8개의 코어가 다 사용됐지만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반씩 줄어들어요. 사용하는 CPU가. 그죠? 첫 번째 라운드만 100% 사용됐고 두 번째 라운드는 50%, 두 번째 라운드는 25%. 반씩 계속 주니까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단순히 타스크만 가지고 병렬화하는 거 외에도 그 타스크 간의 프로세서, 타스크가 할당된 코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잘 보면 여기 잘 보면 여기 요 더하기가 수행된 코어가 있고 코어 1이 있고 여기 코어 2가 있으면 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 요 더하기를 수행하는 데는 요 결과값과 요 결과값이 사용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러면 가능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줄이려고 하면 이걸 수행한 코어에 이걸 할당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코어 간의 커뮤니케이션 필요 없어도 되거든. 얘는 요 C1에서 첫 번째 더하기가 수행됐다면 그 결과는 C1에 있는 거 아니야. 다만 이 C2에서 코어 2에서 수행된 결과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요 코스트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1로 치면 얘는 1이고 얘는 0인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똑같은 코어에 할당하면 0, 1, 똑같은 코어에 할당하면 0, 1 이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스텝이 자 더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의 스텝이 걸리겠죠. 오퍼레이션도 원 유닛 타임 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원 유닛 타임 걸렸을 때 토탈 그 시간의 합은 7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T8이 7이 되는 거예요. 아까 T8이 4가 되는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코어 간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전달하는 게 0시간 걸린다고 했을 때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는 코어 간의 데이터 통신하는 게 사실 더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그 통신 코스트를 유닛 타임으로 걸린다고 하면 토탈 7이 걸리는 거고 대신 싱글 코어에서 이 더하기를 다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전혀 필요 없겠죠. 그죠? 항상 로컬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하나 다 하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T1은 뭐가 되는 건가요? T1은 어떻게 되나요? 15 똑같죠? 더하기의 개수. 그죠? 그러면 스피드업은 15분의 7이고 커뮤니케이션 고려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스피드업은 더 낮아지고 또 효율성도 더 낮아져요. 이게 현실적일까요? 이게 현실적일까요? 네? 아래가 현실적이겠죠. 그죠? 실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좀 쉐어드 메모리를 해서 갖고 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코스트가 발생하나요? 그럼요. 쉐어드 메모리는 뭐 공짜인가요? 네. 사실 차후에 여기는 아주 익스트림한 경우에요. 더하기 오퍼레이션 하나만 있잖아요. CPU 내부에서 더하기 하는 연산하고 쉐어드 메모리 접근하는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쉐어드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메모리 가지 않더라도 실제 add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빨리 수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하기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효율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더하기를 하는 노드에 더 많은 연산을 집어넣는 거죠. 한 번에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하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너무 더하기 하나 하고 메모리 갔다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읽어왔을 때 연산 좀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워크로드를 잘 분산시키면 좋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리스메틱 인텐시티라고 그래요. 연산량의 그 농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지금 요 간단한 이그젬플에서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특정 노드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병렬화되는 걸 원하겠죠. 그죠? 네. 자, 다음에는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병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병렬화 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정은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이 원타임 유닛을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 싱글 프로세서로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큼이죠? 싱글 프로세서에서 걸리는 작업의 개수는 일단 작업의 개수는 몇 개? T1은 W1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4x4 곱하기가 아니라 generalized n by n 매트릭스에서 여기 n by n 매트릭스에서 곱하기가 k게? k가 n이잖아. 그죠? 그럼 곱하기가 n개, 그 다음에 더하기가 n-1개. 그거를 이게 원 루프니까 더블 루프면 n제곱. 그러면 곱하기는 몇 개? n3승계. 더하기는 몇 개? n제곱 곱하기 n-1개. 이해했어요? 이해하세요. 응? 요거 잘 보면은 여기가 K가 N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N번 곱셈이 생기는 거죠. 이게 0부터 N까지니까 K가 0부터 N까지 곱하기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N번의 곱셈이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곱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N개의 곱셈 텀들을 더해야 되니까 그때 더하기 몇 개 있어야 돼? 우리 n개를 더하려면 더하기는 n개가 아니죠. 2개부터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n-1개예요. 그러니까 토탈 연산자의 수는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각각이 곱하기든 더하기든 원타임 유닛이라고 했으니까 토탈 워크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n3승 곱하기 그 다음에 n3승 마이너스 n제곱. 그러면 이거를 다시 2 곱하기 n 3승 마이너스 n제곱 요만큼이 걸리겠네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t1도 이거겠죠. 어차피 모든 연산을 한 타임씩 걸렸어야 되니까 이만큼 워크가 있으면 오퍼레이션이 이만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서가 n개 있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를 좀 넘어가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요만큼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했다고 했죠.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프로세서가 아니라
P개의 프로세스, N개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 성능은 어떻게, 워크는 똑같아요. 그 오퍼레이션 수는 똑같은데, 수행하는 시간은 P개, N개로 병렬화해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N번 네? N번 곱하는 거 한번 따지면 그러니까 결과 답만 알려주세요. 이게 뭐 응? 이게 응. 그러니까 요분이 빠져야 되잖아요. N개가 동시에 수행하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되겠죠. 그죠? 그러면 N제곱 2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하나 쓰면 2N 3승 마이너스 N제곱이고 P개 N개 쓰면 2N제곱 빼기 N. 그러면 N제곱개 쓰면 프로세스 N제곱개 쓰면 그쵸. 요것도 빠지죠. 요것도 병렬로 수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n 마이너스 1 타임이에요. 타임 t 이렇게 그죠? 자, 극한으로 갑니다. 이제 프로세서가 n 3승이면 마이너스 n분의 1 아주 나이브한 답이군요. 그냥 n으로 그냥 나누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300 저기서 보면 중간 네? 2N 마이너스 1N 네. 프로세서가 n 3승계 있을 때 3? 3? 3.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인터널 지금 프로세스 n개씩 늘어나면서 루프 하나씩 빼졌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n 3승계가 들어오면서 맨 마지막 가장 인너모스트 루프, 가장 안쪽에 있는 루프를 병렬화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죠? 그죠? 그럼 가장 안에 있는 루프에서 돌아가는 연산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리라 생각합니다. 마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자, n 생명 날라가고 n 제곱계 날라가고 그죠? 그럼 이제 n 제곱계에서 2 constant time 2 just 2 알파벳 2 1 세미나 메시지 따로 이루어질까? 만 날리지만 2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n개를 통해서 병렬화할 때랑 n제곱계에서 병렬할 때는 똑같아요. 근데 n 3승계를 들어가서 병렬할 때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잘 보면.
자, 자,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씩 있을 때는, 그죠? 그 하나의 코어가 얘 계산할 때 얘 곱하기 얘 다 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처음에 이제 n개의 프로세서를 가져왔다고 하면은 n개의 프로세서면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첫 번째 프로세서 P1이 여기 요쪽에 있는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죠? P2가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P3가 얘 P4가 얘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근데 여기 n이기 때문에 n 제곱계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n 제곱계가 있습니다. 중간도 P11, P12, P13, P14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죠? C 매트릭스의 한 셀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P21, P22 이렇게 Pn1, Pnn 이렇게 그죠? 그죠? 그리고 Pn 이거 하나가 계산하는 건 뭔가요? 닷 프로덕트죠. 닷 프로덕트. 이거 곱하기 이거. 그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A, I, K 곱하기 B, K, J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또 프로세스에 n개를 가져왔다면 뭘 병렬화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마지막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이거를 n개의 프로세스로 뭘 해야 돼? 병렬화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냥 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렇지. 곱셈은 어떻게 돼? 뭘 해줘?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사실은 답은 이전 TP에 더하기 하는 거 있었잖아요. 16개 곱셈 하는, 덧셈 하는 거. 거기 나와 있어요, 이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쭉 기다려 볼게요. 마지막, N3승은 얘를 병렬화하는 건데, 얘를 병렬화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병렬화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나머지 n개가 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프로세스 n개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병렬화할 것인가. 왜 n이죠? 그죠? n개의 프로세서가 곱셈은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덧셈은 n-1개, 곱셈은 이제 다 풀어 요 각각을 하는 걸 원타임 스텝에 n개가 한 번 다다다다 하는 거죠. k개가 있으니 k가 이제 1부터 n까지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있죠. 곱셈은. 덧셈은 나머지 이제 n개를 더하는 작업인데 n개의 프로세서로 n개의 값을 더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게 지금 n 걸린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 우 선생님은. 자, 이 문제가 어디까지로 왔냐면, 자, n개의 값을 더하는 문제. 근데 프로세서 하나가 아니라 n개를 가지고 n개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n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문제.
로그가 필요합니다. 잘 찍었어요. 그럼 자, 물어보세요. 답을 맞히시죠. 네? 로그 en. 자, 더하는 문제는 로그 en. 그러면 이제 곱은 하나,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로그 en이 되겠죠. 이게 n3승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최소 수행 시간이에요. 사실 이거 봤잖아요. 이전에 아까 모양을 봤잖아요. 이거. 그죠? 16개의 데이터를 8개를 가지고 더하는 문제가 몇 개야? 하나 로그 2에 16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쵸? 로그 스케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값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n개의 엘리먼트를 n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병렬로 더하는 문제는 컴프레스가 로그 n이에요. 예, 두 개씩 하고 그 다음 라운드에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여러분? 맞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끝까지 좀 여러분들을 맞췄어요. 띵동댕. 박수. 사탕 하나 줘야 되는데 사탕이 없네. 피자 한 판 더, 한쪽 더 주세요. 자, 그래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좀 더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렬 알고리즘을 배울 때는 어떤 특정한 프로세서에 대해서, 병렬 머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도 없고, 또 병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 없이 아주 추상의 기계를 만들어요. 뭐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병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프로세서가 픽에 있고, 이제 각각의 프로세서가 공유된 메모리를 갖고 있는 모델. 이걸 우리가 PRAM 모델이라고 해요. PRAM 모델. Parallel RAM Architecture. 이렇게. 요거는 모든 연산이 유닛 타임이고, 메모리 액세스도 유닛 타임으로 가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이런 머신을 Parallel Random Processor Machine, Random Access Machine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메모리에 여러 개의 뭐가 문제냐면 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쉐어드 메모리에서 읽어올 때랑 동시에 값을 쓸 때랑 그런 것들이 좀 정책이 좀 있어요. 정책이. 각각의 P개의 프로세서가 쉐어드 메모리 다른 주소에 쓰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똑같은 주소에 쓸 때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exclusive read, exclusive write, EREW 읽을 때도 하나씩 읽어야 되고 쓸 때도 하나씩 써야 돼. 하나씩 읽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일한 주소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concurrent read, exclusive write 이건 뭐예요? 동시에 쓸 수는 있어. 동시에 읽을 수는 있어. 읽는 거는 동시에 읽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동시에 쓰기는 하지 마라 이거야.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자유로운 모델 마음대로 읽고 동시에 마음대로 읽고 동시에 마음대로 써.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성능이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concurrent read, concurrent write가 성능이 제일 좋겠죠. 근데 잘 보면 concurrent write는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누가 먼저 쓰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 P1과 P2가 있어요. 얘는 어떤 특정한 주소에 1을 쓰려고 하고 얘는 특정한 주소에 2를 쓰려고 해. 이렇게 쓰면 값은 2가 되고 이렇게 쓰면 값은 1이 되는 거야. 순서에 따라서 쓰기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이걸 레이싱 프로블렘이라고 해요. 레이싱. 레이싱. 여기는 이제 레이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누가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 이거 디버깅 할 수가 없지.
그죠? 어떨 때는 1이 나오고 어떨 때는 2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두 개만 그래도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화 문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write 할 때 concurrent read, concurrent write P램 모델에서 동시에 쓰는 경우에 또 정책이 있어. common CRCW 동시에 쓴다면 그 값은 무조건 같아야 돼. All processor must write same value야. same value. 동시에 쓰기 가능한 건 그런 경우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Arbitrary CRCW는 one of processor succeed in write. 한 놈만 결국은 이제 쓰게 해주는 거야. 동시에 쓰는데 누가 결정될지는 몰라. arbitration에 의해서 이게 중재라는 거 뜻이에요. arbitration이 그 중재에 의해서 한 놈이 결정돼서 쓰게 되는 거야. priority CRCW는 뭐 느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쓰는 놈이 결정된다. P1이 우선순위가 10이고 P2가 우선순위가 9고 P3가 우선순위가 3이다. 근데 얘가 동시에 썼어. 그러면 P1이 쓰겠지. 우선순위 높으니까. 한 놈은 퍼스트 클래스고 한 놈은 비즈니스 클래스고 한 놈은 이코노미 클래스야. 그러면 비행기가 오버부킹 나면 비즈니스만 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오버부킹. 이게 좋은 이기전지 프린인지 모르겠어요. 퍼스트 클래스는 무조건 타겠죠. 그 관계없이. 예, 그런 거예요. highest priority를 갖고 있는 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P램 모델에서 CRCW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우 선생님께서 N3승계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을 때 매트리스 연산을 컴플렉시티가 뭐라고 했죠? 근데 뭐 컴플렉스 이제 연산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으로 얘기하면 뭐 1 플러스 로그 2의 n인데 컴플렉시티를 따지면 1은 날라가고 로그 2의 n이겠죠. 그죠? 아까 n3승의 프로세서 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바이너리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이죠. 바이너리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인테저가 아니라 바이너리야. CRCW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쓰고 모든 값이 같을 때 라이팅한 그런 정책을 썼다. common write, common CRCW야. 라이팅하는 값이 다 같으면 쓰여져. 이런 모델이야. 잘 생각해봐. 이때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컴플렉시티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루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두 개의 루프는 완벽하게 독립 디펜던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이야. 그래서 관계없어. 근데 문제는 이거 k는 1부터 n까지 a, i, k 곱하기 2, k, j 이 부분이 문제인 거야. 이 부분. 이게 이 각각의 값이 0 아니면 1일 때 0 아니면 1인 거야. 그죠? 이 값이. 그죠? 더하기도 바이너리 1 더하기 1은 1이야. 1 더하기 0은 1이고 0 더하기 0은 0이에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0은 더하기는 OI 개념이죠. 그죠? AND는 AND의 개념이고요. 곱은 AND의 개념이 더하기는 OI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바이너리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컴플렉시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극대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요 식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지금 사실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요 한 셀을 계산하는데 n개의 프로세서가 있는 거잖아, 지금. n3승 프로세서면. 그죠? 요 한 셀을 계산하는데 n개의 프로세서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일단 얘랑 읽어서 ik를 a로 놓고 bkj를 b로 읽어. 메모리에서 읽어서 여기에 있는 n개의 프로세서가 다 동시에 곱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뭐 이미 정수형 바이너리 아닌 매트릭스에서 했던 것처럼 곱셈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야. n개에 대해서. 그죠? 그냥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바이너리 에디션을 해야 되는데 바이너리 에디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바이너리 에디션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쵸? 하나만 1이어도 다 1인 거죠. 그 말은 역으로 모두가 0일 때 0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아이디어. 지금 힌트 다 나왔어요. 이걸 알면 무조건 맞춰야 돼. 여러분들 잠재되어 있는 그 수학적 본능과 창의적 본능을 끌어올려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녹화를 좀 중지. 그래서 A, I, 1, B, 1, J, I, 2 곱하기 B, 2J. 이런 것들이 각각의 코어가 하나씩 할당된 거잖아요. 동시에 하는 거죠. 그죠? 얘는 바이너리니까 이 결과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더해야 되잖아요. 더하는 작업.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만 1이어도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모두가 0일 때만 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0일 때 0. 그러면 이 최종 값을 이 C, I, J 값을 일단 1로 만들어. 1로 초기화한단 말이야. 1로 초기화해. 그 다음에 이 각각을 계산한 놈들이 이 C, I, J 메모리에다가 쓰는 거야. 동시에. 원래 초기 값은 1이야. 얘가 언제 0으로 돼요? 언제 0이 되죠? 모든 게 다 0일 때. CRCW에서 common write. 모든 값이 똑같으면 쓰여진다. 이 여러 개의 값 중에 하나라도 1과 0이 동시에 섞여 있으면 안 쓰여진다는 뜻이야. 그럼 초기 값이 1이 유지된다는 얘기지. 그럼 답은 맞는 거죠.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인 거니까. 언제 0이 돼? 모든 게 0일 때 0이 되겠죠.
그러면 이해가 됐나요? 원타임이죠. 한 번에 쓰는 것을 더하기 연산이 끝나는 거야. common light. 그래서 n3승으로 바이너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complexity 1. 이렇게 어메이징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암달슬로우라는 거를 이제 있는데 암달슬로우하고 구스타프슨의 규칙이 있는데요. 요거는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달슬로우는 기본적으로 병렬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최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능상의 최대 그 스피드업이 얼마큼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수식이 있지만 짧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만큼 코드가 있어요. 이만큼 100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 중에 20%는 무조건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돼. 이거는 디펜던시 때문에 데이터 간의 디펜던시 때문에 병렬화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면 100이라는 것 중에 20%가 시퀀셜이면 나머지 80%는 완벽한 병렬화가 가능한 거야. 이런 가정 하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C 시퀀셜이 전체 100에서 어느 정도 포션이 시퀀셜하게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요 C 파는 C 파 비슷하네 거기랑 그 벤치마크랑 C파는 이제 전체에서 병렬화할 수 있는 포션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그런 멀티코어에서 이제 타스크를 분산해서 할 때 이 분산된 타스크 간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라든가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에 대한 그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피드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스피드업은 TP분의 T1이잖아요. 그죠? 프로세서를 픽에 사용했을 때의 수행시간 분의 하나 사용했을 때의 수행시간.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T1은 뭐예요? 시퀀셜을 수행하는 시간 더하기 패러럴 수행하는 시간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시퀀셜 코드를 수행하는 시간, 이거는 패러럴 코드를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싱글 코어에서, 그죠? 패러럴 코드라고 해도 프로세서가 하나면 뭐 순차적으로 수행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TP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퀀셜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죠? 대신에 패러럴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P개로 나눠지겠지. 병렬화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요게 여기서 P개의 프로세서로 병렬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페어하게 이분이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그 대신에 P개를 사용했을 때에 또 이 오버헤드가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라든가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타이밍 코스트가 0보다 크니까 요거를 이제 크니까 스피드업에 요걸 이제 빼주면 커뮤니케이션 0보다 크니까 원래 여기 있었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근데 이걸 빼주면 어떻게 돼요? 값이 더 커져요, 작아져요? 더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상한이 되는 거예요. 상한. 최대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야. 이걸 빼주면.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에 P분의 여기에 병렬로 수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F라는 이제 파라미터 값을 하나 가져와요. F는 뭐냐면 전체 코드에서 시퀀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여기 보시면 시퀀셜 코드 플러스 패러럴 포션 다 전체잖아. 그죠? 전체분의 시퀀셜 코드야. 시퀀셜 분의 비율이야. 그죠? 이걸 F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병렬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1 F겠죠. 그죠? F는 시퀀셜 코드의 포션이고 1 F는 병렬 코드겠죠. 당연하겠지. 전체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시퀀셜이면 이게 F면
이 전체 1에서 F 뺀 거는 병렬이겠지. 그리고 이 병렬된 부분이 P 코어가 있을 때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체 보면은 이제 F를 집어넣는 거죠. 자, 어떻게 계산한 거죠? 여기서 CFAR 요거를 뺄 수가 있겠죠. 요걸로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럼 요거 먼저 봅시다. 요거는 뭐죠? 요거는 F분의 C 이거 맞나요? 그죠? 요거랑 F랑 요거랑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되고. C 났고, 요거 났고, 이 C판은 어떻게 되죠? C판은 여기 뭐야? 이걸 계산해야 되나? 계산할게요. 어떻게 되나? F, C, CQ 이거를 여기로 보내면 이렇게 되고 이게 C 4분의 1인데 이걸 뒤집고 이걸 넘기면 C판은 C 시퀀스를 F로 나눈 거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 될 거예요, 여러분. 유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날리고 이거 날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 날리고 요렇게 날리고 이렇게 되면 요게 남고 이거를 정리하면 요렇게 남아요. 그죠? 맞죠? 저를 믿으세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제 스피드업은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우리가 코드가 100이라는 부분에서 20%가 시퀀셜을 하게 되고 나머지 80% 병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F가 0.2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0.2. 그러면 스피드업은 1, 0.2 더하기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을 때는 1이니까 1이죠 뭐. 두 개가 있을 때는 0.6분의 1이니까 6분의 10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스피드업 1.6. 그 다음에 3은 스피드업 3은 0.2 더하기 0.8을 3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딱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프로세서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100만 개를 집어넣어도 이거 여기서 최대 얻을 수 있는 극한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P가 무한대로 갈 때가 최대 스피드업이겠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F가 0.2일 때 0.2 더하기 P분의 0.8이 아니야. 근데 P가 무한대래. 이거 없어져. 이게 0이지. 그죠? 그러면 답은 0.2분의 1이니까 2분의 15. 5란 말이에요. 5. 최대 얻을 수 있는 스피드업은 5야, 5. 그죠? 프로세서가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스피드업은 5야. 이게 한계야. 그죠? 이 한계는 본질적으로 serial 포션에 의해서 결정돼 버려. 자, 보시면 자, 암달스 로우가 의미하는 것은 맥시멈 스피드업이 요 serial 포션에 의해서 결정돼 버린다는 뜻이야. 그죠? 아무리 프로세서가
많아도 이 병렬 이게 아무리 많아도 요 부분의 값이 이제 날아가 버리면 0으로 되면 이 결국은 이 F분의 1에 의해서 엑시얼 포션에 의해서 스피드업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병렬 컴퓨팅이 막 유행할 때 암달이라는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이 수식을 보여주면서 야 니네 아무리 해봤자 안 돼. 이거 병렬 스피드업 네가 1000개를 갖다 놔봐라. 이 스피드업이 요 F에 의해서 시퀀셜에 본질적으로 시퀀셜 포션에 의해서 제약됐기 때문에 스피드업은 아주 뭐 크게 있을 수가 없어. 아주 미래는 병렬 컴퓨팅의 미래는 아주 암울해. 뭐 이러고 있었지. 그래서 병렬 컴퓨팅 아저씨들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치 그 인공지능의 겨울, 인공지능이 겨울 2번 겪었잖아요. 1차 겨울, 2차 겨울. 그 당시처럼 이제 이것도 어떤 한계를 갖다 준 거 아니야. 이거는 니네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죠. 암달수로 의미하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슬퍼하다가 나중에 이제 구스타프슨이라는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우리 병렬 컴퓨팅 살아날 수 있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능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희망을 찾은 거죠. 일단 병렬 컴퓨팅 암달슬로우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시퀀셜 포션이 0.1이야. 0.1이고 코어를 8개, 프로세서 8개 쓰면 스피드업이 4예요. 그죠? 그리고 맥시멈 스피드업, 즉 P가 무한대로 갈 때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시퀀셜 코드가 0.1%면 10배라는 얘기지. 12 최대 스피드업이야. 이런 식으로 최대 얻을 수 있는 스피드업이 시퀀셜 포션에 굉장히 비례한다는 얘기죠.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코드 중에서 10%가 시퀀셜이고 90%가 병렬이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서 100개, 1000개 집어넣어도 10배밖에 못 올라가는. 이게 굉장히 한계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더불어 이제 암달소에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같은 게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더 추가하면 더 암울한 거야.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그 오버헤드 하나도 없이 해도 암울한데, 이 실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라든가 싱크로나이제이션 코스트를 집어넣으면 스피드업 더 떨어지니까 더 심하게 암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집어넣지 않은 거고, 요거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집어넣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스피드업이 커뮤니케이션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고려하면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튼 이 암달슬로우는 그 병렬 컴퓨팅에 대한 어떤 제약을 말해주는 어떤 하나의 규칙으로 나와서 한때는 좀 이렇게 병렬 컴퓨팅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아주 두밍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거였지만 차후에 구스타프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시퀀셜하고 패러럴 하는데 이 패러럴 포션의 데이터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죠? 데이터만 많으면, 병렬할 수 있는 데이터만 많으면 프로세서도 똑같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스피드업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이제 증명하면서 다시 활짝 병렬 컴퓨팅이 활짝 꽃을 입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구스타프슨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